2023학년도 연세대 인문계열. 자, 보시면 이게 2021학년도부터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얘네들이 오전, 오후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딱 봅니다. 인문계열은. 그러면서 약간 예전에는 그 오후반, 오전반이 영어 지문도 다 다르고 지문 이제 국문 지문 수리도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연대 교수님들이 좀 문제 출제 내기가 귀찮았나 봐. 그래서 둘이 좀 합친 것 같아. 야, 두 개를 내려고 하면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학교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내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지 않겠니?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논제 분석. 자,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문제 1-1을 먼저 봅시다. 자, 문제 1-1이 뭐냐면, 자,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시오요.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나가 있고요. 나를 바탕으로 가와 다. 자, 가와 다죠. 다를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이 문제의 기준점이네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를 바탕으로 뭐를 평가하시오, 뭐를 설명하시오, 논술하시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게 무조건 기준점이거든. 뭐를 바탕으로는. 그럼 우리가 답안을 쓸 때도 이 기준점이 맨 처음 달라고 와야 됩니다.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 기준점 뒤에 오거나 그러면 물론 감점은 안 되겠지만 어떤 채점할 때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답안을 쓸 때도 기준점 단락이 답안 첫 단락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나 지문을 가지고 제시문을 가지고 가와 나를 설명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 보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와 다는 뭐에 대한 지문이겠구나? 라는 걸 그치, 기술에 대한 지문이겠구나 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지문을 들어가는 거가 아닌 거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주장일 겁니다. 주장. 그래서 이 주장들을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대상을 가지고 대상에다가 이제 적용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어떻게 써요? 나를 바탕으로 가는 어떻게 보는지, 나를 바탕으로 다는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딱 하나씩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야, 서진아, 너 그거 저번에 연대논술한 거 답안 숙제 해왔니? 해왔어? 해왔어. 반성. 해왔어. 니들 다 엎드려 뻗쳐야 돼. 다 반성해야 돼. 얘는 해왔잖아. 반성과. 너 씨. 얘는 안 바빠? 다 똑같이 바쁜데? 언니 리스펙. 다음부터 노력해볼게요. 저도 노력해야지. 노력해야지. 자, 그럼 봐봐. 가를 보면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점이 나잖아. 그러면 지금 가나 다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독해할 때도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독해 순서도 여기서 정하거든. 기준점이 나잖아. 그럼 우리는 나부터 봐야 돼. 나부터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얘가 뭘 설명하는구나 라는 거를 추론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부터 봅시다. 자, 선생님이 항상 비문학 독해할 때 수업 때도 마찬가지 하는데, 자, 비문학을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뭐 찾으라고 했어? 첫 번째, 반복되는 거 찾아라. 왜? 반복되는 게 많이 될수록 여기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어 잘 봐라.
그러니까 접속어 앞과 뒤가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독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나지문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니? 기술 반복되잖아. 아,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구나. 나는 기술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자, 현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있는 기술의 적용 방법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기술을 적용할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놀이처럼 하듯이 한다. 장난삼아 쭉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다음에 네 줄 밑으로 가봐. 그러면 기술의 이러한 작용은 하찮고 미숙한 짓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작용에다 동그라미. 뭐야? 접속어 나왔죠? 그럼 이러한 작용은 뭐야? 앞에 있는 거. 그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작용 방법은 여기서부터 해보곤 한다까지.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봐. 자, 이게 바로 이러한 방법. 이러한 작용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이러한 적용은 뭐가 돼요? 하찮고 미숙한 것들. 하찮고 미숙한 것들 밑줄. 그러니까 여기 가로친 게 뭐야? 하찮고 미숙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본성을 알아내려면 그와 비슷한 물체 몇 가지만 연구해선 안 된다. 무릇 탐구란, 자, 탐구 밑줄 쳐볼까? 신중히 분별하며 폭넓게 수행해야 된다. 자, 신중 밑줄, 분별 밑줄, 폭넓게 밑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가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엔 뭐야? 기술은 뭐다? 하찮고 미천한 거다. 고 미천한 것.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면 탐구는 뭐라고 해서 신중하고, 그렇지? 그리고 뭐야? 분별해야 되고, 폭넓게. 이게 결국엔 뭐야? 폭넓게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뭐 해야 된다? 수행되어야 된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그렇게 수행되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 기술을 사용할 때 순수한 이론을 수집하려기보다는 기술을 사용할 때 밑줄 쳐봐. 자, 순수한 이론 동그라미. 수립하려기보다는 응용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응용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 하찮고 미천한 것, 미숙한 것, 이 기술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응용부터 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당장의 이익과 성과를 얻으려고. 자, 여기 밑줄, 당장의 이익과 성과 얻으려고 밑줄.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런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보증을 얻으려고 나아가 그 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고 뭐한대? 기술을 순수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응용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자, 근시안적인 이익만 가져다주는 자극적인 기술을 접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줄 근시안적 이익.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하고 폭넓게 광범위하게 수행하지 않고
시한적 이익만 보게 되면 이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시한적 이익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사용 방법은 실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기술의 사용 방식은 실로 풍부해. 그러니까 기술은 원래 사용 방식이 풍부한 거야.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뭐 당장의 이익만 쫓다 보니까 근시한적인 이익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자, 요 내용에서 자 그럼 잘 봐봐. 지성의 개발에 도움이 주는 거는 극소수의 제자산.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지성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소수 밑줄. 뭐야? 근시한적인 이익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좀 폭넓게 멀리 봐야지 이렇게 가까이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개발 좀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근시한적인 이익으로만 쫓아서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기술 응용부터 하려는 사람들은 진리 탐구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도 두지 않고 손수 나서지도 않아요. 자 그러나 역삼각형 해보세요. 아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접속사. 그러나 접속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눈앞에 이익만 가져다 주는 이런 기술들의 남용은, 자 여기 밑줄 쳐봐. 기술들의 남용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도 해칠 것이다 밑줄. 그러면 그러나 뒤가 뭐야? 얘가 중심 문장이에요. 포인트. 자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요런 접속사가 오면 뒤에 있는 게 포인트라고. 그럼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기술 좋은데 그 기술을 근시한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뭐야? 멀리 바라보면서 폭넓게 사용해라 이거야. 그래서 근시한적인 이익으로만 사용을 하면 어떻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도 해친다. 요게 여기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둘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는 순수 기술. 자 뭐라고 했어? 순수 이론을 수립하기보다는 응용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응용 기술입니다. 두 가지 바라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순수 기술을 좋다고 보는 거야? 응용 기술을 좋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순수 기술을 좋다고 보는 거야. 얘가 좋고 그리고 얘는 안 좋고 비판. 왜? 응용 기술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자연을 파괴해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해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순수 기술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응용 기술을 비판하고 있다. 자 요게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봅시다. 반면에 여기 세모 한번 쳐보세요. 역삼각형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자체로는 수식성이 없지만 원인을 발견하고 이치를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대한 기술들이 있다. 방대한 기술 밑줄 쳐봐. 자 순수하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들. 자 그럼 이러한 기술 동그라미. 그럼 이러한 기술 뭐 얘기하는 거야? 방대한? 그렇지. 앞에서 방대한 기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방대한 기술이 뭐래? 순수하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 방대한 기술은 결국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순수 기술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기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순수한 기술과 방대한 기술은 같은 겁니다. 순수한 기술과 방대한 기술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도 같은 지식을 가져다 준대요.
이러한 지식은 어떤 방대한 기술의 지식은 순수 기술의 지식은 그 자체로서 당장 눈에 띄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밑줄 쳐봐. 그 자체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뭐야? 고귀한 원리의 원천을 담고 있게. 고귀한 원리 동그라미. 자, 원천을 담고 있기에 자, 천지 만물의 모든 형체와 삼라만상의 오묘한 운행을 속속들이 밝혀준다 하면서 자, 이러한 기술은 자, 이런 기술 동그라미. 뭐예요? 요 순수 기술. 방대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대한 기술은 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얘네들 그냥 다 지워도 돼요. 어차피 부연 설명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쭉 그 다음 뒤에 보면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예술적, 문화적 변형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까지 누렸다. 자, 여기 훼손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쳐주세요. 여기가 뭐야? 핵심이에요.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니?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대한 기술. 방대한 기술은 순수 이론이죠. 순수 기술. 자, 순수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가시성이 없어도 그리고 수익성이 없어도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아도 자, 뭐가 된다 이거야. 여기서 보면 원인과 이치 발견. 어떠한 원인과 이치 발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수 기술이 어떤 효과까지 가져다 온다? 자연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 풍요. 경제적 풍요에 대해서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지구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응용기술을 비판하고 순수기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순수기술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기술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딱 잡아두면 돼. 그럼 나에 대한 내용은 끝입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너희들 영어 제시문을 봐서 알겠지만 야, 영어 제시문보다 국문 제시문이 쉽지 않니? 네. 솔직히 나도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은 나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나도 공부를 했던 짬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내가 아는 단어 있잖아.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단어 위주로 읽고 그냥 때려 맞히는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는 나도 한번 1번을 보지 그 영어로. 근데 전체적으로 해석은 안 되고 그냥 이제 내가 아는 단어 위주로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정도고 수업 준비할 때는 나도 솔직히 그 해석본을 GPT로 돌리긴 합니다. GPT로 돌리긴 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연대가 그 영어 제시문이 어렵더라고. 좀 어렵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원장쌤의 이공법으로 보면 쉬워진다요. 그 공식에 딱딱딱 맞춰서 하면 쉬워집니다. 원장님의 국회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에 대한 내용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로 들어가냐? 이제 나 기준점을 읽었으니 이거를 이제 설명할 가와 다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가를 보면요.
봅시다. 자, 가를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초나라에서 공수방이 운제라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 초나라가 곧 송나라를 공격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 여기 너희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그 문학이잖아, 소설이잖아. 자, 선생님이 그 소설 문학 나왔을 때 풀이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문학이 나오면 두 개만 우리가 딱 찾아. 일단 문학에서 주체가 뭐냐, 그리고 객체가 뭐냐. 주체하고 객체만 찾으세요. 일단 주체하고 객체가 뭔지 찾고, 주체가 객체한테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거꾸로 객체가 주체한테 어떤 그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결과 뭐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끝나. 그러면 소설은 왜? 소설은 갈등 없는 소설은 없거든. 모든 소설 갈등 있어. 물론 갈등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설도 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그 선생님이 읽어봤던 소설 중에 그 요람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요람기가 딱 서론, 본론, 결론 딱 3단 구성으로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청년이 됐다가 노년이 돼가지고 죽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거기는 사실 갈등이 별로 없긴 해. 근데 대부분의 소설은 이제 갈등이 있죠. 자,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리고 주체가 객체한테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였는지, 객체가 주체한테 어떤 대립과 갈등을 하는지, 그리고 뭐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 관계만 찾으면 문학은 쉽게, 소설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송나라 그 공수반이 운제라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서 초나라가 곧 송나라를 공격하다는 소식을 들렸대요. 자, 묵자가, 자, 묵자 동그라미 쳐볼까? 인물이 나왔네요. 묵자가 한 제자에게 말했다. 자, 묵자가 제자한테 말했다.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 묵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하면 말한 사람이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묵자입니다. 묵자가 주체인 거야. 자, 그러면서 공수반이 또 자기 재주만 믿고 또 풍파를 일으키는구나. 이전에는 국어를 만들어 초나라가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했더니 이번엔 또 무슨 운제라는 것을 만들어 전쟁을 부추기는구나. 자, 그러면 이 묵자는 지금 얘가 말하는 대상이 뭐예요? 객체가 뭐야? 공수반이죠. 그럼 묵자는 공수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보면 이 공수반이 그 대립과 갈등을 보면, 자, 공수반이 무슨 이제 이전에는 뭐 그 국어라는 걸 만들고, 이번에는 이제 운제라는 걸 만들고. 자, 그럼 이 국어하고 운제는 다 뭐야? 전쟁 무기죠. 전쟁 무기. 전쟁 뭐 공격용 무기입니다. 요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공격용 무기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을 부추겨서 송나라는 거듭된 전란으로 푸르던 탄이 검게 불타고.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그 송나라는 거듭된 전쟁으로 푸르던 탄에 검게 불타고. 뭐야?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산이 붙었습니다.
결과. 산이 불타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됐어? 자, 들에는 풀 한 포기로 찾아보기 어려운데 말이다. 자, 여기도 밑줄.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렵다. 뭐야? 자연 파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가서 전쟁을 말려야겠다. 그래서 묵자가 공수반한테 전쟁하지 말라고 말리겠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묵자는 그 길로 초나라에 가서 공수반과 초나라 왕을 만났다. 그는 인사를 올리고 부드럽게 여었다. 듣자니 왕께서 송나라를 치러 가시다고요? 그런데 초나라 땅은 사방 5천리나 되지만 송나라는 겨우 500리입니다. 초나라가 더 크네. 그러니까 초나라는 남아도 되는 것이 땅이요 부족한 것이 백성인데 남아도는 것을 더 차지하려고 부족한 백성을 위험한 전쟁에 동원해가며 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기 밑줄 쳐볼까? 송나라를 치는 것 밑줄. 뭐? 의로운 게 아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 묵자의 어떤 행위와 태도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묵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의로운 게 아니다. 의롭지 않다. 야, 너희는 땅은 많은데 백성이 적은데, 야, 적은 백성이 사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전쟁을 더 일으켜서 가뜩이나 인구 없는데 걔네들 다 전쟁에 동원한다고? 그거는 백성들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한 초나라에 문제가 있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밑줄 쳐봐. 자, 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까? 제가 들고 온 이 기계는 그럼 여기서 제 묵자겠죠. 묵자가 새로운 기계를 들고 왔나 봐. 어떤 기계를 들고 왔을까? 자, 문제를 막기 위한 발명한 것이고, 문제를 만들었으니 얘를 막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대요. 발명한 것이고. 자, 그리고 저의 제자 300명이 지금 이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에서 초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묵자는 왜 여기서 두 개를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의롭지가 않다. 그리고 또 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승리 장담 못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기계인데, 이 기계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발명된 기계래요. 지금 뭐야? 얘는 방어용 무기인 거죠. 자, 이 방어용 무기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격한다고 해서도 이기는 것에 대한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 묵자는 공수반과 초왕 앞에서 시연해 보였는데, 그 기계를 시연해 보였는데, 과연 공수반의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여기 밑줄. 공수반의 공격 전혀 먹히지 않았다. 성능 좋아요. 방어용 무기로서 성능이 엄청 좋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감탄하면 말이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어기계란다. 지키는 방어기계 밑줄. 지키는 방어기계라니 정말 대단하고요. 알겠소. 송나라를 치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공수반의 이 초나라의 왕이 송나라를 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송나라 사람들의 밧줄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저녁 묵자는 거기 내가 건너뛰었구나. 자, 그날 저녁 묵자는 공수반의 초대에 응하여 술자리에 함께 했는데 취기가 돌자 공수반이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 식대로 의로움을 행하자니 내 밧줄이 다 끊기게 되었어. 그러면
공수반의 어떤 그 목적은 뭐야? 무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 우리 밧줄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해서 하지 않아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내 밧줄이 끊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은 이 무기를 만든 것은 자신의 밧줄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밧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송나라 사람들이 밧줄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왜? 이 사람은 송나라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송나라의 밧줄 모두 다 끊기네. 근데 우리 밧줄 우리 사람들의 어떤 백성들의 밧줄이 끊기느니 이것보다는 너희들 밧줄 끊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얘네는 인구가 적잖아. 근데 얘네들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인구가 적은 게 밧줄 끊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예,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럼 난 전에 하던 다른 실험들이나 다시 이어가겠구려. 참 선생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최근에 내가 만드는 것 좀 보여드리겠소. 하면서 공수반은 괴짝에서 나무와 대 쪽으로 만든 까치를 꺼내 묵자에게 건네주면 자랑스럽게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뭐냐면, 자, 이 공수반이 이 무기를 만든 것은, 공격용 무기를 만든 것은 자신의 밧줄을 유지하기 위함이야. 근데 지금 이 묵자가 이 기계, 방어용 무기를 만든 것은 뭐예요? 송나라의 어떤 뭐랄까 밧줄을 지키기 위한 거죠. 밧줄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무기를 만든 목적이 달라요. 한쪽은 자신의 밧줄을 유지하기로 만든 거고 한쪽은 자신의 밧줄을 지키기 위함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공수반이 까치 하나를 건네주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했대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번 날리면 바람을 타고 사흘 동안에 날 수 있지요. 정말 흥미롭지 않소. 내가 진짜 새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이치를 적용해 본 것이다오. 이치 적용 밑줄. 자, 이치 적용 밑줄. 자, 그러면 묵자는 그것을 보고 자리에 보고 나서 자리에 내려놓으면 말했다. 듣던 대로 정교한 솜씨군요. 일단 칭찬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 역삼각형 해봐. 이보다는 목수가 만든 수레바퀴가 더 훌륭합니다. 밑줄. 자, 수레바퀴가 더 훌륭합니다. 밑줄. 자, 그래서 목수는 새 치에 나무를 깎아 가지에다 50석의 무거운 짐을 실 수 없습니다. 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 봤네. 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삶의 보탬이 돼야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한 것은 졸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이롭지 못한 것은 졸렬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묵자는 지금 뭐야? 지금 여기서 수레바퀴와 까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근데 묵자는 뭘 더 좋게 본 거야? 수레바퀴. 왜?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죠.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묵자는 우리가 아까 나에서 본 게 뭐였어? 순수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럼 묵자와 이 공수반의 입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뭘 떠올리는데 순수기술과 응용기술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적용한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롭지 못한 것은 졸렬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잘 봐봐. 그러면 묵자의 입장과 공수반의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순수기술은 어떤 입장이 순수기술의 입장이니? 공수반. 그렇지. 공수반이 순수기술의 입장이야.
자, 그러면 묵자는 응용기술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그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를 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를 한 게 묵자가 지금 공수반 이렇게 했는데 공수반이 지금 이것 봐라 우리 이것도 만들었다 하고 자랑질을 한 거야. 자, 자랑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까치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까치는 이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대. 근데 여기서 묵자 입장은 뭐야?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 수레바퀴가 보다 더 이롭다라는 거죠. 수레바퀴가 더 이롭고 실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삶의 보탬이 된다. 삶의 보탬이 된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게 더 훌륭하다. 이런 입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나에서 얘기를 했던 순수 기술과 응용 기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응용 기술의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공수반은 순수 기술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를 바탕으로 가를 해석한다면 나는 가를 해석하면 묵자는 응용기술, 공수반은 순수기술 이 둘의 대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딱 정리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가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봅시다. 다를 봅시다. 다는 여기 보면 선생님이 그 뒤에 쭉 넘기면 다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다의 해석.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보면요. 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봐봐. 미래 충격, 변화에서 오는 병은 예방할 수 있다. 미래 충격? 밑줄 쳐봐. 뭔가 미래에서 충격이 왔나봐. 하지만 역삼각형.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그의 생활 속도를 조정하려고 해도 또한 그 어떤 심리적인 도움을 주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바꾸어도 우리가 가속적 추진력을 통제하기 전까지 사회 전체는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밑줄 딱 쳐볼까? 자, 지속적 추진력을 통제하기 전까지 사회 전체는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밑줄. 자, 그럼 뭐야?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미래 충격은 올 텐데 이 미래 충격은 결국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미래 충격은 결국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돼서 사회 전체가 빠르게 진행돼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미래 충격이 뭐냐? 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잡아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급속한 변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치?
급속한 변화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인구의 증가, 도시화,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이들 모두가 급속한 변화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도 한번 그렇지만 동그라미. 자 그렇지만 뭐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만이 나오네. 뒤에가 핵심이다. 그럼 뒤에 부분 봅시다. 많은 이유 중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 기술 진보라 할 것이다. 자 기술 진보 동그라미. 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기술 진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사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의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술 하는 것이 이 기술 진보다. 자 기술 진보 동그라미.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자 근데 따라서 동그라미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미래 충격이 일제히 밀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은 기술 진보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강력한 전략은 기술 진보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자, 기술 진보라는 것이 중요한데 기술 진보는 결국엔 뭐다? 사회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빠르게 움직인대. 그리고 뭐하대? 복잡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잘 봐봐. 이 기술 진보라는 것이 사회를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변화가 촉진된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술 진보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변화가 촉진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앞에서 미래 충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촉진되고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하게 되니까 이 기술 진보라는 것이 뭐하다는 거야?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 충격이라는 것은 바로 기술 진보를 얘기하는 거야. 기술 진보의 빠른 발전. 요거를 우리가 미래 충격이다. 라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충격적인 기술 진보를 뭐 해야 된다? 컨트롤, 통제.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 충격을 막으려면 이것을 조정해야 돼. 조정하고 통제해야 돼. 라는 게 바로 요 단락이겠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자, 근데 우리는 기술 진보에 스위치를 끌 수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잠깐. 여기서 그럼 이 단락은 뭐 얘기했어? 기술 진보가 사회를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하게 하면서 사회 전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이 기술 진보가 이 미래 충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 기술 진보를 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를 뭐 하면 안 되는데?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아예 얘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 얘를 우리가 조정과 통제를 할지언정 이 기술 진보에 대해서 아예 이거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걸 완전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낭만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쓸데없는 말한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우리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옛날로 회귀하는 거야. 조선시대 뭐 이런 걸로 회귀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그럼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이 흐름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더 발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과 통제는 필요하다는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연 상태나 가장 기본적인 의료 자원도 없기 때문에 유아는 죽게 되고 영양실조로 두뇌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자, 근데 두뇌가 나빠지는 게 꼭 영양실조 때문은 아닌데 다양한 이유로 많이 나빠지던데.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토마스 홈스가 말하는 이 자연 상태는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수명이 짧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기술을 등에 돌리는 것은,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기술은 등에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밑줄. 그러니까 뭐야? 이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과 통제를 할지언정 완전히 중단을 하면 안 된다. 이 기술 진보를 중단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고 분명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3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3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기술 진보 중단 하면 안 된다. 왜? 기술 중단을 하면 어떻게 돼? 기술 진보를 중단하면 첫 번째 어리석은 짓이 뭐야? 비합리적일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도덕적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애매모호한 인간의 가치란 이름 하에 반기술적 넌센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에는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러 시대 바늘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처럼 비참한 생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을 언제까지나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뜨려 놓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 이상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고 우리 동그라미죠. 필요 동그라미죠. 우리는, 자, 네 번째 얘기하는 첫 번째, 우리는 현재 이상의 과학기술을 필요하네. 자,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뭐냐면 구체적으로 네모 한번 쳐보세요. 자, 봐봐.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자, 응용기술이 순수과학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자, 여기 밑줄 쳐봐. 응용기술이 순수과학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밑줄.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미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 충격은 올긴 올 건데, 우리가 그 타격을, 데미지를 덜 받으려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뭐야? 바로 기술 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응용 기술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 순수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응용 기술보다 순수 기술 더 중요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 보시죠.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은 증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데, 자, 봐봐. 그러나 역상각 부작용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자,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과학기술은 늘어나고 있어. 근데 과학기술이 늘어나는 것만큼 뭐도 생기는 거야? 부작용도 생기는 거야.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재적 위협도 있는 거야. 잠재적 위협. 잠재적 위협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우리는 바다에 열을 가해 수많은 수중생물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오염 리스크도 번하고 있다. 자,
생태계 무너뜨리는 밑줄 그리고 오염 리스크 네모 동그라미 생태계 무너뜨리는 동그라미 오염 리스크 동그라미 얘네들 다 뭡니까? 잠재적 부작용 요거 얘기하는 거 요 얘들 자 그래서 또한 당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었던 자 우라늄 핵 분열 기술이 핵무기로 악용된 핵무기로 악용된 네모죠. 뭡니까? 잠재적 위협이죠. 잠재적 위협.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앞에 있었던 생태계 무너뜨리고 오염 리스크는 뭐야? 부작용이고 요거는 부작용이고 핵무기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고 핵무기로 악용되는 거 이거는 잠재적 위협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가 발명가의 의도나 사회적 고려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가의 의도나 여기 사회적 고려와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고려와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6단락 봅시다. 응용 기술이 무책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비판 또한 증대되고 있는데 그러나 모처럼 싹트고 있는 기술을 통제하려는 세계적 움직임이 기술 진보를 반대하는 무책임한 비관론자들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한 기술 진보의 힘은 너무 커서 이를 반대하는 러다이트 운동에 의해 멈춰질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 멈춰질 수 없다. 밑줄 쳐봐. 뭐가? 기술 진보가.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술 진보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 진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멈출 수 없는 거야. 자, 그보다 더 나쁜 경우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멈추려 하려는 것은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시키려 하는 시도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여기서 여섯 번째 단락에서 여섯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따라서 자 여기서 뭐라고 했니? 기술 진보는 멈출 수 없다. 즉 아무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멈추려 하는 것은 자 유리만 아무 생각 없다 라는 거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뭘까? 아무 생각 없다 네 글자로 바꾸면 땡땡땡땡 무비판적. 빙고! 무비판적. 진짜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대 논술 답안지가 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 없다는 것은 진짜 딱 너 상태가 아니라 막 생각 없이 드는 거 아니야? 막 먹어가면서 너 상태가 아니라 뭐야? 그 맹목적인 어떤 비판 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유리미가 있다가 나한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래도 아니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여섯 번째 따라서 맹목적인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은 맹목적인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은 보다 무비판적인 기술 진보를 강행하는 것보다
뭐하다? 더 파괴적이다. 자, 그러면 잘 봐.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보면 자, 필자는 기술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술을 강행해야 된다는 거야? 중립. 그 기술 진보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야? 기술 진보를 강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강행이죠. 왜? 맹목적인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보다 무비판적인 기술 진보를 강행, 그치. 통제해야 그, 되지 않아요? 통제해야 되지 않아요? 강행은. 그러니까 그 통제는 해야 될지언정, 그 차라리 이 중단과 강행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중단보다는 강행이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맹목적인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기술 진보를 강행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래. 그럼 뭐야? 강행하는 게 덜 파괴적이잖아. 여기서 더 파괴적이라고 했으니까 강행하는 게 덜 파괴적이야. 그럼 뭐야? 강행하는 것을 해야 된다. 차라리 중단과 강행을 놓고 비교했을 때 오케이. 중단보다는 강행이 더 낫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 다라는 그 다의 글에서 제시문 다에서는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니? 뭐 얘기하는 거니? 균형. 기술 진보를 해야 되냐 중단해야 되냐 뭐예요? 기술 진보를 하는 강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해야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설령 이게 우리가 조정과 통제를 해야 될지라도 어쨌든 중단하는 것보다는 기술 진보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제시문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봅시다.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자, 우리가 1-1번을 문제를 써 볼 건데요. 자, 1-1번 문제를 써 볼 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먼저 써야 돼. 나. 제시문 나. 왜? 나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제시문 나에서는 결국엔 뭐 얘기하는 거니? 자, 결국에 제시문 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순수 기술. 그치. 순수 기술을 주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죠. 기술이라는 것은 순수 기술과 응용 기술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 기술을 어떻게? 좋다. 응용 기술을 비판을 하고 순수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 기술이 뭘 가져옵니다. 순수 기술이 오히려 뭐? 인간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누구예요? 요 주장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는 어떤 주장이야? 얘는 응용 기술. 그치. 묵자의 생각은 뭡니까? 응용 기술이 더 훌륭하다. 그치. 더 이롭다. 그치. 더 이롭고 보탬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응용 기술이 뭐 하다는 얘기야? 응용 기술이 실제적으로 이득이 더 된다는 얘기죠. 이득이 돼. 그리고 뭐야? 국민의 삶의 보탬이 돼. 삶의 보탬이 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 요겁니다. 요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을 봅시다. 그래서 다에서 얘기하는 건 뭐니? 자, 얘는 진보, 기술 진보. 기술 진보를 뭐하고 있어? 옹호하고 있죠. 옹호. 자, 기술 진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응용 기술이겠죠. 응용 기술. 응용 기술 진보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가요? 다, 그치, 다가. 응용 기술 진보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죠. 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면 자, 얘를 그냥 보면요. 자, 이걸 잘 봐봐. 만약에 여기서 옹호하는 논리가 뭐야? 만약에 기술 진보를 중단을 해. 기술 진보를 중단하면 뭐야? 얘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기술 진보를 옹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 진보를 옹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유는 왜?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거죠. 자, 봐봐. 응용 기술이 설령 환경 파괴와 어떤 오염 증대의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뭐 부작용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뭐예요?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게 아무리 응용 기술이 환경 파괴와 오염 증대를 어떤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도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강행하는 게 것이 그냥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술 진보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강행하는 게 더 낫다.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돼. 기술 진보 옹호론자죠. 기술 진보를 응용 기술 진보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니? 나는 순수 기술의 입장을 피력하는 주장이고 그 순수 기술의 입장에서
얘는 뭐야? 얘도 응용기술 옹호죠? 얘도 응용기술 옹호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이 그 제시문은 그 응용기술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얘는 어떤 지점에서 응용기술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옹호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설명해 주면 돼. 그럼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답을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이 그 원고지 줄 테니까 한번 써봅시다.